저도 타핀 현주님처럼 좀 뒤로 걸어오고 싶었는데, 이 뼈마디가 따로 노는 게 안 돼서, 그냥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살면서 소중했던 세 사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 친구 수진이에요. 제 대학 동창인데요. 이 친구는 사실 외모와 성격이 남달랐어요. 워낙 그 혈기방자하고 잘 뛰어다녀서 저희가 수진이가 아니라 말진이라고 불렀었는데, 같은 과 동창인데 성격은 저랑 정말 달랐어요. 이 친구는 목이 마르면 진짜 막걸리를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흡입하는, 삼키는 친구였고요. 저는 상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수줍어해서, 이 여대생들은 사실 우아한 아이스 커피를 목마를 때 먹긴 하는데, 저는 그 우유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그 유리병 우유, 옛날 80년대 대중목욕탕을 가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뚜껑을 열 때 뻥 소리가 나는 그 우유를 먹는 좀 답답한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수진이하고 제가 91년을 맞았는데, 그때가 한참 그 배낭여행 붐이 불 때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슴에도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배낭을 한번 싸보자. 근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셔서 어디 밖에 나가서 자겠다고 하면 어디 여자가 뭐 외간돼서 뭐, 그래서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말씀하시길 뻔해서 제가 감히 말을 꺼낼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수진이가 그걸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디서 마련하려고 그러실까봐 저희가 방학 때 학생들도 가르치고 가방 파는 회사 아르바이트도 해서요, 일단 돈을 모으고 수진이가 아버지에게 이제 나섰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짜고 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정말 아버님, 은혜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바로 책임지겠습니다 하니까 무슨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처럼, 여자거든요, 얘. 근데 옆에서 보는 저도 정말 이렇게 뭉클할 정도로 감동이었었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아버지를 잘 설득해 줘서, 아버지가 결국 저희가 비행기를 탔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을 저희가 흔들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아버지도 손을 흔들긴 흔드는데 눈동자가 계속 불안해서 이렇게 떨리셨었어요. 어쨌든 저희는 여행지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각기 찢어져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보고 싶은 데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는 같이 탔어요. 왜냐하면 또 아버지가 나오기로 하셨기 때문에 어깨동무하면서 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수진이가 아니었으면 그 갑갑한 성격의 저는 아마 새로운 세상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지갑을 통째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뭐 기차를 완전 놓치기도 하고, 사실 전혀 새로운 상황에서 파란 눈의 외국인을 만나서 그 상황을 돌파를 했어야 했는데, 그 모든 세상의 문을 수진이가 열어준 덕택에 저는 그 다음부터 좀 이렇게 배포가 생겨가지고요, 나쁜 일이 있으면 뭐 어때, 아님 말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것 또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바뀐 눈이 수진이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얘 나와서 진짜 별거 다 얘기한다 하실 것 같은데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좀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고 뻣뻣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충돌도 하고 갈등하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대학생 때 아버지한테 수업료도 받고 용돈까지 받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나갔어요. 하숙집으로 들어갔거든요. 물론 저희 집하고 대학교하고 30분 거리였는데, 하숙집에 들어갔는데 하숙집이 집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달 만에 그냥 두 팔 두고 다시 벌서듯이 집으로 들어갔고, 방학 때에는 제가 기독교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60년 불자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영생을 얻어드리겠다고 앞에서 기도를 하고, 아버지는 염주를 들고 계신데 농촌 전도 활동을 떠날 거니까 허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땐 정말 화가 나셔서 참으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참다 못해 아버지가 저한테 옆에 있던 여름이었는데 선풍기를 던지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좀 몸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운동신경에서 제가 피해교양정이지, 그 정통으로 맞았으면 아마 저 취직시험 면접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자가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사회부 경찰 기자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 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있던 데가 어디냐면 낮에는 이제 밤에는 경찰서에서 자고 낮에는 이렇게 그 여기 진짜 수해가 심각하게 났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군인분들이 워낙 수해가 심각하니까 저희가 군인분들 보니까 일렬 거의 횡대로 손잡고 시체를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물속에서. 근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빠져 죽는 사람인 줄 알고 군인분들이 이렇게 일렬 횡대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오셨는데 저희 카메라 기자분이 얘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군인분들이 이제 다행이다라고 돌아가셨었는데요. 뭐 이런 홍수가 난데 아니면 무너진데, 예, 옆에 나디근 분 보이시죠? 그다음에 아니면 무너질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주로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화재, 뭐 납치, 뭐 주로 이 격음이 들리는 곳에만 주로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디 여자가라고 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오늘은 어딘데?라고 웃으시면서 조금 부녀 사이가 좀 폈습니다. 9월 11일 2001년이죠. 그때 테러가 났을 때 제가 하필이면 며칠 전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으로 급파가 됐었어요. 근데 여자 혼자 그 뉴욕이나 워싱턴 그 테러 현장을 가는 게 좀 안쓰럽다 생각하시는지 아버지가 제가 밤을 좋아해서 삶아가지고 손수건을 또 까가지고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밤 모양이 영락없이 걸렸어요, 엑스레이에.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에 걸리니까 이 시큐리티 경찰이 What's this? 하고 물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영어랑 그렇게 친하신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밤이 영어로 뭐지 하다 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 밤? 근데 그 아버지는 너무 기쁘셨대요. 한국말이 통한다 여기서. 아버지가 위아더 월드다. 그래서 야 어떻게 한국말이 통해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손을 잡고 고맙다고 연신 예 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폭탄 가져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알아봐줘서 감사하다고 이 경찰 손을 잡고 안 놔주니까 뭐 마약 탐지견, 폭발물 처리반 뭐 다 출동하려고 했다가 사연을 들고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얼굴, 예, 저희 가장 제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세요. 세 번째 분은 제가 94년에 경찰 기자 생활을 하다가 그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분들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79년에 월북됐다고 당국에서 간주를 했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월북됐으면 사실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리가 만무하죠. 가족들에게는 그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밤에 부인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들기고 한밤중에 부인이 나오셨는데 인터뷰를 부탁을 드렸어요. 힘든 일인 건 알지만 지금 부인께서 힘을 내주실 수 있으면 15년 동안 뵙지 못했던 생리별했던 남편이 어쩌면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 번만 용기를 내달라고 했는데 사실 당국에서 월북자 가족 그렇게 되면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육체적으로도 그분이 거의 한계 상황에 다다르신 상태였는데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고등학생 따님도 우리 가족이 그동안 충분히 괴로웠으니까 이제 그만 놔달라고 인터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인께서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방송국에 와서 어떤 남편이었는지 학생들에게는 어떤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작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향은 참 컸습니다. 국제 적십자사 그리고 사회단체 모두 이 선생님 송환운동에 나서기 시작했고요. 저는 기자로서는 사실 감히 얻지 못할 큰 명예인 상도 받았고 인터뷰를 할 수 없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용기를 내주시고 의지를 가져주신 덕에 저는 기자로서 또 한 번 전기를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서 모두 한결같이 제가 젊은이였을 때, 딸일 때, 그리고 제가 기자였을 때 고비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세 분이세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은 모두 이 세상 분들이 아닙니다. 수진이는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 해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는 굴하지 않았고요. 이 친구는 회계사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숫자에도 정의를 입혀서 내가 꼭 이뤄보겠다 했지만 아마 하느님도 수진이를 빨리 보고 싶어 하셨던지 23살 때 94년에 저희를 내버려 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수진이가 항상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빼빼로 하나도 그냥 먹지 마라. 유리잔에 찰랑찰랑 소리 내며 먹어라. 그런 자존이 있어야 된다 라고 저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런 수진이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선생님, 사모님은 제가 한참 뒤에 알았어요. 돌아가신 지. 근데 정말 송환의 영혼이 거셌고 절절했고 모두가 원했지만 그 당시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대치가 심했고 냉랭했고요. 결국 홀로 다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집으로. 염려되는 가족한테 잠깐 산책을 나가겠다고 나가신 후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칼날 위에 서는 아픔에 계셨을 텐데 그런 분이 저한테 마음을 내줬는데 저의 일이 한 사람의 생명과 교차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특종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 특종이 한순간 기자나 아니면 회사에게는 영광된 일일지 모르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명예 뒤에 희생이 그리고 헌신이 보이지 않게 있지만 그거를 과소평가하기 쉽죠. 그래서 저의 기사가 제 방송이 그분을 막다른 길로 내몬 게 아닌가 해서 방송을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지 2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지금도 그분의 아픔이 생각이 날 때면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잘 이렇게 제 막내거든요. 그래서 막내여서 받기만 한데 익숙하고 또 회사에 하다가 바쁘니까 일이 내가 아빠 조금만 먼저 하다 보니까 아빠한테는 선물 한 번 사실 제대로 변변히 선물해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도 하고 애를 낳아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자 생활 막바지에 아버지에게 건강검진권 하나 선물 드렸거든요. 병원에서 다 훑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겁이 많으셨거든요. 이게 손가락 하나 생채기만 놔도 야 이거 파상풍 아니냐 파상풍, 감염 아니냐 감염, 그러면서 야 밴드 가져와봐라 밴드 그래서 막 기부스 아니냐 이거 그렇게. 근데 잔병치레는 없으셨어요. 병원 신세를 안 지셨었거든요. 그래서 CT를 한번 아빠가 하셨는데 처음 건강검진을 하시니까 이 빈속에 소주 먹은 것처럼 짜릿해 그러면서 CT 촬영 받고 오셔서 되게 좋아하셨는데 검진 결과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병원에서. 아빠한테 알려주지 않고. 췌장암 말기라고. 그래서 3개월 죄송합니다. 3개월 남았으니까 정리를 해드리라고 하는데 사실 뭔가 이뤄보겠다고 혹은 경쟁을 한다고 일에 쫓겨서 이기는데 급급해서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하고 다시 그 순간을 돌이킬 수가 없는데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형벌의 시간마저 저한테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쩌면 화려한 색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모습도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옆에 계신 그분은 무던한 보호생으로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고 계실지 몰라요.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달로 저는 아버지를 보내드린 지 4년이 됩니다. 그분들을 한번 생각하시는 계기, 특히 같은 하늘 아래 같이 계실 때 제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